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황도로 책 사례 135개 중 6번째 접도 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접도 의무란 무엇이고 공로를 찾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떤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그 대지에 건축법 도로가 접해야 하고 이것을 접도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건축법 도로에 접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접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걸 보고 이제 예정도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건축법 도로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일반 국민은 어떻게 공로인 건축법 도로를 찾을 수 있으며 만약 그 진입로가 국공유 또는 사유이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내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든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44조와 국토계획법 제58조에 의한 개발행위가 기준에 맞는 건축법 도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건축법 도로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건축법 도로란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도로 또는 예정도로는 감옥의 법정도로와 남옥의 지정도로가 있는데 너비는 4m 이상이고 지형적으로 곤란하거나 막다른 도로는 2m, 3m, 4m, 6m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 감옥의 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 고시된 도로를 말하고 감옥의 법정도로는 수용, 보상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도로법 도로에 내 대지 및 진입로를 연결하려면 도로 점령 또는 도로 연결 허가가 필요하고 또 사도법의 사도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이므로 사용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도로 정비법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법정도로라고 합니다. 감옥의 법정도로. 건축법 2조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한 도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그러니까 이건 건축허가나 신고 때마다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건축법 도로라고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 도로란 감옥의 법정도로와 남옥의 지정도로가 있다. 그런데 그 너비는 4m 이상이 원칙이 돼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3m 이상, 막다른 도로는 10m 미만이면 2m, 또 10m에 35m 미만이면 3m, 그리고 35m 이상이면 6m, 그리고 비도시 입동지역은 4m 이해한다. 그리고 예정도로도 포함된다. 이게 건축법 도로인 겁니다. 자, 남옥의 지정도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뭐 내 땅이면 내가 그냥 공로로 내놓는 거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도로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옥의 건축 허가 때마다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도로로 지정을 하는, 공로로 지정을 하는 것은 건축법 45조의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 그 위치 및 폭,
길이, 면적 등을 정하고 그걸 일반한테 공고하며 또 건축법의 도로관리대장으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제 허가 신청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는 거죠. 그럼 이제 허가권자가 이제 그걸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건축법 지정 도로는 사유지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로가 되는 것이고, 이 지정 도로는 지정 공고 후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나 아니면 토지이용 사이트에서 보면 추가 기재 그래갖고 건축법 위조 1항 12로 남목에 따른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처럼 말이죠. 그림의 지목은 공장용지고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며, 그리고 제일 밑에 건축법 위조 1항 12로 남목에 따른 도로라고 이렇게 돼 도로 일부 포함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지의 일부에 이제 건축법 도로가 지정됐다, 그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지정해서 공고하고 일반한테 보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2009년 8월 13일에 도입됐으므로 그 이전에 지정된 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찾아야 되는 거고, 이 지정도로 내에는, 이 지정도로 안에서는 건축법 47조에 따라 건축물 등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법 도로 안에는 건축물이라든지 별도의 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건축법 47조에 위반되면 형사처벌까지 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남목의 지정도로는,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을 때, 허가 때마다 허가권자가 지정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지정도로는 도로관리대장으로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 도로대장은 1981년 10월 8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영구보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81년 10월 8일 전에는 지정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허가권자에게 지정 권한은 건축법 제정부터 있었지만, 그러니까 건축물의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건축법 도로, 그러니까 긴급시 피난 차량은 통행로가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일반 공중 통행로가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정 권한은 건축법 제정 전인 1962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서부터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지정 후에 그 도로대장을 비치하는 의무는 81년 10월 8일 날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실한 경우도 많고, 또 이 도로대장의 법적 양식은 94년 7월 21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고 나서 일반인한테 공고해라 하는 공고 의무는 99년 5월 9일 날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도로관리대장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대장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또한 1976년 2월 1일 전에, 76년 2월 1일 전에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75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축법 부칙에 따라 모두 건축법 도로이므로 도로관리대장을 확인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76년 2월 1일 이전에 주민들이 사용했다라고 한다는 근거를 항공사진 등으로 찾을 수만 있다면 그건 건축법 도로로 지정 여부를 떠나서 건축법 도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유지라도 사용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국공유지든 사유지든. 그리고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 접도 의무가 면제돼서 건축법 지정도로가 없으므로 보차 통행 공간만 있으면 되고, 개발행 허가에서는 국토
계획법 제58조의 허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지정도로를 찾는 순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도로 찾으려면 토지연계획 확인서 2009년 8월 13일부터 있는 토지연계획 확인서를 찾고, 그 이전 것은 도로관리대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일반한테 공개가 안 되니까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가에서 찾아야 되는데, 99년 2월 8일 날 공고하고 94년 7월 21일 날 법정 양식이 생겼고 81년 10월 8일 날 도로대장이라는 양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접근해서 정보를 찾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76년 2월 1일 전에 개설된 4m 이상의 도로는 모두 건축법 도로다. 주민이 이용을 했다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허가 신청서에 보면 현장 조사서나 건물 배치도 등이 있는데, 이런 현장 조사서나 건물 배치도가 있다고 해서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서, 건물 배치도 등을 가지고 당시의 서류들을 정보공개 요청하거나 주민들의 어떤 증언들을 찾다 보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근거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 현장 조사서나 건물 배치도만 가지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다고 허가권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나, 민법상으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주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허가건축물은 62년 1월 20일부터, 신고건축물은 92년 6월 1일부터 허가권자가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서류를, 허가 서류나 신고 서류를 가지고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권 제한 여부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황도로는 이제 현황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 제한, 그리고 뭐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 그리고 통행 방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나 국토부 유권 해석집, 또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을 찾아보면 좋은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례도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법도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건축법 45조에 있죠. 예외 규정이. 근데 이건 99년 5월 9일부터 지정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도시지역은 물론 비도시지역에도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도로가 많습니다. 도시지역에도 건축법 도로 지정이 된 것만 건축법 도로라 이거죠. 76년 2월 1일 전 것은 너비가 4m 이상이면 모두 건축법 도로이고 4m 미만은 지정해야 되는 것이나, 76년 2월 1일 이후에는 모두 지정된 것만, 너비와 상관없이 지정되어야만 건축법 도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정된 근거를 도로대장에 관리한 지자체가, 부실한 지자체가 많은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 자,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법정 도로인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미리 예정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허가 신청자가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그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개설하면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그 건축법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허가 신청자인 국민한테 있다는 거죠. 건축법 도로를 만들 책임이. 원칙적으로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현황도로가 마을길로 쓰거나 일반 공중의 통행로인 경우에는 건축법 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 책임까지는 우리가 일반 국민이 지는 건 아닙니다. 반면 비도시 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비도시 지역은 교통량이 적어서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미리 만들 필요가 없고, 개발하려는 사람이 목적 사업의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그 접속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 도로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로가 되지 못한 현황도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 도로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건축법 도로 지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찾아봐도 건축법 도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 44조의 대지와 도로 관계, 이걸 접도의무라고 하죠. 그런데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공간이 건축법 등의 너비 기준에 맞는데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없거나 현실적으로 너비 4m의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곳이 많아서 건축법 44조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법 44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판단하겠죠. 2.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주변에 건축물이 영구적으로 들어서지 않을 공지가 있으면 긴급 차량의 통행로가 있어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 982-18229와 같은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건축물이 영구히 지어지지 않을 그런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는 이런 예외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건축 허가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접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모든 건축물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하려고 합니다. 이때 현황도로 소유자가 사인이면 사용 동의가 필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이면 사용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 동의든 사용 허가든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토지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 도로를 찾아야 하는데, 현황 도로가 현행 건축법 너비 기준에 맞을 경우, 비도시 면적이 아니면 먼저 토지용계 확인서에서 찾고, 그 다음 건축가에서 도로관리대장으로 찾으며 81년 10월 8일부터 94년 7월 1일 이전에는 조례도로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고, 76년 2월 1일 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등으로 찾아야 합니다. 참고로 건축법 45조의 예외인 조례도로 지정 절차 등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대지가 비도시 면적에 있으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및 일종근생 농어업용 시설은 너비와 상관없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마을 안길 및 농로로 개발 행위가 될 수 있는데, 1970년대 새마을 사업 등으로 개설된 사유도로는 사용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마을 안길은 대부분 공로이므로 이런 부분은 사용락이 필요 없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이제 대지가 지목이 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대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자, 도로에 접해야 되는 접도 의무는 제일 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도로법 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4m 이상이어야 되고 도로법 도로는 8m 이상이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사도법 도로, 사도법은 너비 기준에 맞고 일반 공유 통행로이니까 문제될 게 없고, 또 오른쪽에 보면 관계법령에 의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 이런 부분들에 접도하면 법정 도로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아래쪽에 보면 지정도로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 때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여기 있는 이제 지정도로는 국공유지도 있고 타인 소유도 있죠. 그런데 4m 이상인 경우가 원칙이고, 문제는 이제 현황도로이죠. 그래서 이 현황도로를 건축법 44조의 예외인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가 될 텐데, 접도 의무라는 것은 모든 건축물에 다 있는 것이 원칙이고,
비도시 면적만 예외가 있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